조선시대에 노비란 어떤 존재였을까요? 지금으로선 상상조차 어려운 삶입니다. 그들은 땅도 자유도 없었습니다. 결혼은 주인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했고 자식조차도 태어나면 자동으로 노비 신분이었습니다. 오직 주인을 위해 일하며 인생 전체를 소유당한 존재였죠. 그런데 그런 노비 신분에서 조선 최고의 법 집행기관 수장인 형조판서, 지금으로 치면 법무부 장관 자리까지 오른 인물이 있습니다. 장영실이 떠오르신다고요? 물론 훌륭한 인물이지만 오늘 소개할 인물은 더 드라마틱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반석평. 조선 중종 시기의 문신이자 한편의 소설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15세기 반석평은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한 재상의 집종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뒤씨를 도맡는 하인. 하지만 그에겐 남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배움에 대한 갈망. 매일 주인의 집을 쓸고 닦던 그는 몰래 책을 주워 읽고 어둠 속에서 붓을 들어 글자를 익혔다고 합니다. 그의 똑똑함과 성실함은 결국 주인 재상의 눈에 들게 되고, 재상은 이 아이는 평범한 종이 아니다라며 그를 유심히 지켜봅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이익이 남긴 성호사설에는 재상이 어린 종의 학문성과 성품을 높이 평가하여 직접 그를 가르쳤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반석평은 재상에게 간절히 청합니다. 공부를 더해 과거 시험을 보고 싶습니다. 자유가 없는 노비 신분에서 과거 시험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재상은 그의 진심을 받아들입니다. 놀랍게도 노비 문서를 불태워 없애고 반석평을 친척 양반가의 수양아들로 보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겁니다. 1504년 연산군 시절 반석평은 생원시에 합격합니다. 그리고 1507년 중종이 즉위한 해에 대과 문과에도 당당히 합격하게 됩니다. 그것도 꽤 늦은 나이에 말이죠. 그는 곧장 재상의 집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이젠 그런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북쪽을 향해 여러 번 머리를 숙이며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 후 반석평은 출세가도를 달립니다. 팔도의 관찰사를 모두 역임하고 정이품인 형조판서 자리에까지 오릅니다. 법과 형벌을 다루는 핵심 요직, 노비 출신으로선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자리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루는 반석평이 대궐에서 내려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낯익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를 자유롭게 해주었던 재상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너무도 초라했습니다. 과거에 합격하지 못했고 재상이 세상을 떠난 뒤 가세가 기울어 하층민처럼 살아가고 있던 상황이었죠. 반석평은 즉시 말에서 내려 그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초인이옵니다.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놀라 몰려들었지만 반석평은 주저하지 않고 그를 집으로 정중히 모십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밤새도록 옛날 이야기를 나눕니다. 은혜를 잊지 않은 감동의 재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임금에게 진실을 고합니다. 다음 날 새벽 반석평은 입궐해 중종에게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자신은 원래 노비 출신이었고 은혜를 준 옛 주인의 가문은 몰락했으니 자신의 관직을 박탈하고 그 가문에 벼슬을 하사해달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중종은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곧바로 대신들을 소집해 논의합니다. 결론은 의외였습니다. 반석평은 형조판서에 그대로 있도록 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은 마음을 높이사 옛 주인의 아들에게도 관직을 내린다. 그 아들에게는 사홍원의 별좌 자리, 궁중의 음식과 물자를 관리하는 직책이 주어졌습니다. 이 감동의 주인공 반석평. 그는 단지 출세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노비에서 형조판서가 된 기적, 그리고 은혜를 잊지 않은 품격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직계도상입니다.